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만 다 몰려 앉으셨어요? 이쪽을 보고 이렇게 강의하라고 하는 것 같아? 네? 아, 칠판이 안 보여서 그러신 거예요? 아, 예. 이유가 있었군요. 칠판에들 많이 쓰진 않고, 이제 우리 프린트물 통해서 그 칠판에 쓸 내용은 다 여기다 써줬으니까, 안 보여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토지 등록사항까지 다 정리해줬던 것 같은데, 그러죠? 오래되니까 뭐 기억도 없어, 어디까지 나갔는지. 근데 복습은 좀 하십니까? 복습을 좀 하세요? 안 하시는 것 같아. 복습을 해야 된다 했는데. 자, 토지 표시상으로서 지번이나 지목, 경계, 면적, 요거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2주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최소한 복습하라고 제가 프린트물 준 것은 최소한 거기에 쓴 내용 정도는 한번 살펴보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의 그 어떤 줄거리, 흐름, 그리고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요 흐름만 파악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 오늘은 이제 지적 공부에 관련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책은 85페이지 피시고, 85페이지.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잠이 들 낀 것 같고 약간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커피 좀 한 잔 먹어야 조금 정신이 들 것 같고. 자, 85페이지 피시고, 이제 오늘 나갈 부분이 지적 공부와 토지 이동, 원래 뒤에 측량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지적 정리까지 하면 이 책에서는 지적 부분은 다 여기서는 마무리돼요. 다음에 이제 측량 간단히 지난번 1, 2순환에 안 했던 거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갈 겁니다. 자,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용어 정의에서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줬죠? 용어 정의에서 지적 공부. 네? 오늘따라 유난히 이게 호응이 안 돼. 왜 그럴까? 네?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제가 한 주 더 빠졌나? 근데 한 3, 4주 정도 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회적 변화가 심해서 그랬나? 여러 가지 변동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으면서 내용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딱 들지요. 자, 지적 공부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 지적 공부? 에? 8가지. 8가지 몇 가지 먹고 들어왔다 했어? 5, 그렇지. 이렇게, 역시 앞에 앉은 사람이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맨 앞줄 앉으면 반드시 학교 온다는 그런 통설이 있습니다. 속설. 맨 앞줄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학교 간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로부터 비산물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떠들면서 막 튀는 걸 다 맞으면서 앉아 계셨거든. 이제 앞에 있다 보면 이제 곧바로 현장감 있고, 이거 바로 이제 졸 수도 없잖아. 똑바로 앉아 들으시다 보니까 그만큼 집중이 돼가지고 많이 거의 다 학교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 총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5가지를 먹고 들어왔다 온 것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된 거, 즉 전사된 지적 공부. 이건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지적 공부는 어떻게 나눴었냐면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여기서 가시적이다 이런 말은 뭘까요? 가시적. 눈에 보이는 거라 했죠? 가시광선, 가시거리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가시,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불가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 안 보인다 했죠? 한번 들었던 사람 왜 안 보일까요? 그럼 왜 보일까? 그 어려운 질문했네. 종이 위에 써서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일까?
종이에 안 써. 그렇죠. 코드가 딱 맞아야 돼. 종이에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종이에 안 썼으면 어디에 썼을까? 전산화 시켰다는 거예요. 직접 안 보이잖아요. 전산 매체 저장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 가시적 지역 공부는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 위에 쓴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걸 전산화 시킨 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시적 지역 공부는 가시적 지역 공부를 다 전산화 시킨 걸 말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는. 이 내용을 전산화 시킨 거다. 그러면 가시적 지역 공부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구별 실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토지, 임야, 대장은 왜 이렇게 나눴을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한 연역적인 차이. 제일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만든 게 토지대장이에요. 이거 다 끝나고 나니까 남아있는 땅도 있었죠? 예,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이게? 일반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종중 땅.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게보다 임야조사 사업이에요. 1918년에.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임야대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대장, 토지대장 구별 실익은 연역적으로 일본에서 이거부터 하고 일제가 그리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밖에 없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번 숫자 앞에 산자가 붙었냐 안 되면 돼요.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을 협의대장이라고 여기다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를 두 가지 붙여서 광의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이 두 가지 더 붙이면 이건 넓은의미 대장, 이건 협의 대장에다가 이거까지 붙이면 광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면이 있어요, 도면. 도면은 뭐냐? 지적도 하고 임야도 이 두 가지. 그리고 대장, 이쪽 대장, 넓은 대장이고 이게 협의 대장이라고 했어요. 이 대장과 도면의 중간에 이걸 경계라고 하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이걸 전산화시킨 거. 이걸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록 저장.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 공부가 총 8가지 이건 암기해야 된다 했죠? 다음 중 지적 공부 아닌 거 찾아라. 골라내야 돼. 지적 공부 아닌 거. 이 정도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지적 공부 아닌 거 8가지 아니면 다 지적 공부 아니에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뭐라고 해서 여기에 등록상. 여기 어떤 내용을 등록하는 거냐. 요 등록상. 이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각 지역 공부마다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진 도표 오늘 프린트물 있죠? 이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 프린트물 보면서 봅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보냐? 맨 오른쪽부터 보시면 맨 오른쪽 이쪽에 쓴 거 모든 지역 공부에 다 공통상이 뭐라고 써요? 여기 이쪽에 맨 위쪽 여기서 모든 지역 공부 공통상 소재 지번 모든 토지가 특정이 되려면 소재 지번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건 모든 지역 공부에 다 들어간다. 소재 지번이 빠진 지역 공부 없어요. 소재 지번이 있어야 토지가 특정이 된 거야. 그럼 그 특정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될 것이냐 이 공통성을 놓고 봤을 때 두 번째로 공통성이 많은 것은 뭐냐? 고유번호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 모두 공통사항 이렇게 써놓고 여기 도면 빼고 위에 다 있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공통. 이게 뭐냐? 고유번호. 토지 고유번호. 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토지 고유번호.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거기 보면 고유번호는 지적도, 임야도, 즉 도면에만 없는 거예요. 자, 어디에만 없다고요? 도면에만 없어. 그러니까 지적도에는 고유번호가 있다 없다? 없고, 임야도에 있어 없어? 없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고유번호. 도면에만 없는 게 뭐라고? 고유번호.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럼 고유번호가 뭐냐? 그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자,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구분하여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인데, 자, 이건 토지를 특정하고 검색 기억하라고 분류 색출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을 보면 총 몇 자리라고 나왔어요? 고유번호 몇 자리? 19자릿수. 자릿수가 중요한 거예요. 19자릿수. 총 19자리 구성됐다. 이 고유번호는 총 19자릿수 구성됐다. 이 내용도 알아야 돼. 19자리 구성은 어떻게 하냐. 처음에 맨 앞에 10자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째 한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자리가 이렇게 연결됐어. 이렇게 나눠서 맨 앞쪽에 있는 10자릿수.
맨 앞쪽에 10자릿수, 이것은 행정구역 표시, 행정구역. 행정구역이니까 이것은 뭐에 해당되느냐면 소재에 해당돼, 소재. 뒤에는 8자리는 뭐냐, 이건 지번을 말합니다, 지번. 그래서 소재 지번이 맨 앞뒤로 나왔어요. 소재 지번이 앞뒤로 배열되었어요. 뒤에는 8자리가 지번을 쓸 때 4자씩 끊어서 앞에 4자리가 본번, 4자리가 부번. 본번과 부번, 자릿수 맞추는 거예요, 8자리로. 그 다음에 11번째, 요 한 자리,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11번째 한 자리는 여기 10자리 다음에 대시를 연결해 놔가지고 끊어놨어요. 그래서 요 한 자릿수가 뭐냐에 따라서 비치는 지역공부 종류가 달라. 이건 대장 식별 번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것이 11번째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 현재 효력이 있는 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만약 폐수된 건 8이나 9도 가지만 1, 2, 3 셋 중에 하나다. 1일 때는 무엇을 만드느냐? 11번째 숫자 1이면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같이 비치해야 돼.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려면 전제가 뭐야? 지적도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함께 동시에 만들어진다. 이건 일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2일 때는 임야대장, 그리고 도면은 임야도. 이게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3일 때는 이게 특이한 겁니다. 3일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진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밀하지만 일반인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 좌표값으로만 표시됐어요. 그래서 면적이나 위치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또 만들어 놔요. 이건 일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3일 때. 이때 1일 때의 지적도와 3일 때의 지적도 차이가 크다 하겠죠. 1일 땐 기본적으로 이 원칙적인 어떤 일반적 축척인 1200분의 1로 만들어요. 이 축척은 임야도 축척은 가장 일반적인 게 6000분의 1로 만듭니다. 여기 지적도의 축척, 즉 3일 때 11번째 숫자 3일 때의 지적도의 축척은 원칙이 500분의 1이에요. 굉장히 정밀하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훨씬 정밀해. 그래서 여기와 여기 차이가 나는 구별할 때는 이 축척의 차이도 있지만 11번째 지적 여기 11번째 숫자 3일 때 요 3일 때의 지적도의 특색 3가지 써놨어요. 3가지. 이거 기억해 줘야 돼요. 도면의 제명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제명 끝에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썼다. 좌표. 이 좌표란 말이 들어갔으면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이 지적도야. 책에선 잠깐 이게 이제 어디 있을 테니까 보시면 어디쯤 펴보시냐면 96페이지 펴보세요. 96페이지. 뭐 1, 2월 달 했던 분은 그때 제가 도면 설명하면서 한번 다 얘기 있을 거고 3, 4월에 오신 분들은 그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혹시 1, 2월 또 뭐 볼 수 있으면 다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밑에 아래 지적도가 있죠. 거기 지적도라고 쓰고 괄호 열고 좌표라고 써놨죠. 제명 다음에 괄호 열고 좌표라고 썼다라고 쓴 거예요. 그림으로 눈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생긴 지적도구나. 그 다음에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은 경계점 간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모두 다 기록합니다. 여기에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이 거리. 경계점 거리 시험에 또 나왔어요. 이것이 센티미터 단위까지. 센티미터 단위라는 것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 96페이지 그 아래 지적도에 보면 그 선 위에 숫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73의 2번 위에 보면 12.5라고 쓴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그 두 점 간의 거리가 12m 51cm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숫자들을 경계점 간 거리, 두 점 간 거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도면의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다 도면 우측 하단에 보면 이 도면 가지고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 이거 가지고 측량 못합니다. 측량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도면이 이거는. 그래서 그 아래쪽에 혹시 조그맣게 글씨로 돼 있죠.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선 여기서는 좌표 값을 가지고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일대로 대응되는 이 좌표 요걸 가지고 측량에 쓰기 때문에 이 도면 가지고는 측량할 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 측량할 때 써 이거는. 1일 때 1일 땐 지역도 임야도가 측량할 때 쓰지만 3일 땐 이거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정리했어요? 여기 고유번호. 아주 중요한 거. 고유번호 몇 자리라고? 총 19자리. 앞에 10자리 행정구역인 소재고, 뒤에 8자리가 지번이야. 그러니까 고유번호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지 않다? 지목도 없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을 알 수도 없고,
이걸 고유 번호니까 소유자도 나타나지 않고 이 세 가지는 없어요. 지목, 면적, 소유자. 이건 어디 보면 나와 있지 않다고? 고유 번호 가지고는 알 수 없어. 고유 번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소재, 지번, 그다음에 지적 공부 종류가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보고? 11번째 숫자 요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번째. 11번째 숫자가 특히 월 때, 3일 때 주의해. 3일 때. 뭘 만든다고 했대?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 요때 지적도 특색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제목 다음에 좌표라고 써놨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했고, 그 다음에 이 도면과 청약할 수 없다라고 써놨어요. 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고유번호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도표 맨 위에 요거 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광의 대장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넓은 대장이니까 요 네 가지에는 소유자 표시, 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소유자 표시.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소유권 변동 원인, 그리고 그 변동 일자. 요걸 써줘. 소유자 인적사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이라면 성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원인이 매매면 매매로 써놓고 몇 월 며칠 날 날짜가 나와. 계약일자 써주는 거예요. 자, 요것은 자 어디에 나와 있다? 소유자 인적사항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이거 대장이라고 했죠. 광의 대장. 여기. 그러니까 어디는 없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도면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도면은 없다. 자, 이건 전산화된 거니까 이 내용 그대로 전산화시킨 거니까 이건 볼 것도 없고 요 가시적 지적 공부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암기할 게 있어요. 그 네모칸 은 암기해야 됩니다. 토지 임야 대장 여기에 나오는 고유한 것 항상 기억하고 여기 협의 대장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 면적이에요. 면적을 미터법에서 제곱미터로 없었다. 요거는 여기 이외에는 없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공유지연명부에 면적을 등록한다면 틀리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면적 등록하면 틀리지? 도면 지적지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다. 다 틀리죠? 네.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지금 오신 분이 이거 써놓으셔야 돼. 거기 나중에 거기도 여러분들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가로 친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겠다 멍하고 있으면 지나가보면 나중에 여기가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보다닌다고. 이미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보라고 준 게 아니라 강의 들으면서 활용을 하고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여기 지목을 쓰되 지목은 대장과 이 도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식 명칭을 다 쓰고 코드번호와 함께 도면에는 약식 부호로 쓴다 했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토지 이동사유 이거 암기해야 돼. 토지 이동사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분할됐다 또는 합병됐다 지목 변경이 생겼다 이런 내용 토지 이동 사유. 요 일반적으로 지적 공부에는 사유라고 썼는데 이 사유는 바로 토지 이동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 사유.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임야 대장 하면 세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 면적,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토지 이동 사유 세 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 딴 데는 없어. 그다음 공유지연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사항은 이게 여러 사람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소유권 지분은 다 들어가요. 소유권 지분. 그런데 원래 기본적인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 명부의 가장 전형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 지분.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인데 공유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분. 즉 권리,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인 뭐가 있다? 지분. 근데 대지권 등록부도 기본적으로 소유권 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대지권 등록부는 땅 위에 뭐가 있느냐? 집합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토지 위에 집합 건물이 없고 여긴 뭐가 있다?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이 뭐예요? 아파트 같은 거. 예? 아파트만 집합 건물이 아니라 이런 빌딩도 구분 건물 되어 있으면 다 집합 건물이. 그러면 이 집합 건물은 어떤 특징이 있다 했죠? 집합 건물은 특징이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일체로. 이렇게 이게 또 하나로 취급해. 일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집합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해. 그래서 이게 이제 일체가 된다는 것은, 자, 일반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등기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또 거래도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집합 건물, 즉 구분 건물이 돼버리면 권리관계가 복잡해버리니까 토지 건물 하나로,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로 취급해. 일체.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요걸 건물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바늘과 같은 거다. 요 토지 권리, 이걸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집합 건물이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요 대지권은 실 같은 역할을 해요. 요 바늘에 실을 묶어놨어. 바늘 갈 때 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파트 사면 대지, 집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로. 토지를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집합 건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가 된 건물과 하나가 된 토지 지분을 대지권 비율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당연히 공동소유니까, 즉 아파트 부지는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 전체 공동소유야. 그런데 뭐가 있다? 일체가 된 지분, 이걸 뭐라고 한다? 대지권 비율이 있어. 대지권 비율. 그래서 요 대지권 비율, 이건 대지권 등록부에만 나오는 거. 요 이름이 비슷하게 나가죠.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 집합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그 건물이 이름이 뭐냐? 건물 명칭. 아파트 이름이 뭐냐? 건물 명칭. 그 다음에 전유분, 몇 동 몇 호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요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밖에 없어요. 요거.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즉 대지권 등록부 위에는 뭐가 있다고? 아파트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있어.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그냥 아파트가 있다. 그럼 아파트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그 몇 동 몇 호냐?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이 이 대지권 비율, 일체가 된 토지에 대한 지분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써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어디만 있다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공지연명부에 있다면 틀려, 이런 거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경계점의 값을 좌표값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거. 그 굉장히 정밀한 겁니다. 좌표라는 건 1대1로 축척이 아니라 1대1로 대응되는 점이야. 지상의 특정한 점과 1대1로 대응되는 점.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 요즘 북한 미사일 얘기하지만 이 좌표값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미국에서 미사일 발사해도 그 점에 딱 떨어져야 돼. 오차없이. 한 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1대1로 대응되는 점을 좌표라고 하는데, 이 좌표값을, 경계점의 그 좌표값을 계산해서 등록한 장부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 각 경계점의 부호도, 요 좌표. 요 세 가지. 부호도, 좌표. 요 세 가지 기억해 줘.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면에 이 지역도 임야도, 여기에 부호를 등록한다면 틀리지? 요 부호도 좌표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기억해 줘요. 거기다 씁니다. 부호,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부호도. 그 좌표. 거기다 부호도 쓰고, 그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도면. 요 두 가지 지적도 임야도를 도면이라고 그래요. 주의할 것은 이 도면은 무엇을 줄인 말이냐면 지적도면을 줄인 말이에요. 지적도면. 자, 지적도면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도면. 그러니까 지적도면을 줄이면 도면이 돼. 도면에 뭐가 있다고? 여기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적도와 지적도면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지적도와 지적도면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예? 일단 다른 말이잖아. 지적도 3글자, 지적도면 4글자. 그렇죠? 그러면 지적도면 속에 뭐가 있다고? 여기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어. 그럼 지적도란 말과 지적도면은 다른 말이잖아요. 지적도면 속엔 2개 포함하는 것이고, 지적도는 요거만 얘기한 거잖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축척 변경할 때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이 축척 변경이니까, 여기서 지적도에 서지 않고 지적도면에 서면 또 틀리는 말이 되는 거야. 지적도면을 줄인 말이 뭐라고? 도면. 알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도면하면 제일 첫째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도면은 토지의 위치 같은 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는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 토지에서 어디까지 소유권이 치는 범위가 무엇인가를 표시한 걸 우리가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경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뭐라 했죠?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즉 지상에 있는 뚝이나 담장, 펜스가 경계가 아니고 어디에? 도면, 종이 위에 경계점 간 어떻게 했다고? 직선 연결한 선. 이게 경계야. 경계는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도면 위에 있는 게 경계지
땅 위에 있는 경계가 경계 아니에요. 지적에서 경계라고 하면 뭐다? 반드시 도면 위에 있는 선. 그 다음, 특히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색인도, 도면의 연접 순서, 도각선 좌측 상단에 보면 십자가 표시 하나 이런 게 있다 했지? 도면, 이런 지적도가 있다면 이 도면이 이쪽 상단에 이렇게 십자가 하나 그리는 거, 이게 색인도라고 했어. 색인도. 여기 가운데 이 도면, 만약 여기에 번호가 있어. 도면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4번 도면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느 지역의 지적도, 이걸 제명이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 축척, 1200분의 1 쓴다든가. 이렇게 쓸 때, 요걸 제명이라고, 요걸 색인도라고, 색인도. 그 다음, 바깥 테두리 선, 요 선, 도면 테두리 선, 요걸 도각선이라고, 도각선. 도각선. 그래서 이제 도각선, 도면이 외곽 테두리 선이라 도각선. 그 다음 도각선 수치. 도각선이나 도각선 수치는 요 점 우측 상단 모서리하고 좌측 하단 모서리 중에 여기다 숫자를 써놔요. 이렇게 숫자. 여기다 숫자 써놨다는 거예요. 이걸 도각선 수치. 수치. 이것은 요 점의 좌표값과 요 점의 좌표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요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죠? 지난번에 이 도면 전체의 뭘 계산할 수 있다고?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도각선 수치.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본적으로 이건 도면에만 있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기타, 지목을 약식 부호로 썼다든가, 또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하는 지역도가 또 있지. 이건 일반 지역도가 아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 가면 경계점 간 거리까지 등록돼 버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근점 같은 지적 기준점이나 그 표시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건물의 위치, 여기는 건물, 지상 건물이나 구조물, 이 위치도 등록사항에 들어. 위치. 여기 보면 건축물, 구조물, 위치 같은 것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암결하면 이거 경계, 색인도, 도각선. 요건 도면에서만 밖에 안 나와. 딴 데 안 나와. 특히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면 도면이 가장 첫째 떠올릴 게 뭐예요? 경계. 경계를 도면에 등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출제할 때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 갑이 의뢰인 을에게 토지 대장을 놓고 도면의 경계를 설명하였다. 맞아, 틀려? 토지 대장을 놓고 도면의 경계를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지적도는 임야도를 놓고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토지 대장을 놓고 설명해? 그러면 토지 대장 가지고 뭘 설명해야 돼? 면적을 말하고 설명할 수 있지요. 이렇게 등록사항을 말로 풀어서 설명한단 말이야. 지문 낼 때.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무엇이 등록사항인지를 알아야 그런 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도면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이 뭐냐? 여기서부터 보면 소재지번 공통이요, 고유번호,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토지동사유, 지목에 대한 정식명칭, 면적을 등록한다. 몇 가지 다 나오지. 예를 들어서 공유전명부 뭐냐? 여기 똑같이 소재지번 들어가 있고, 고유번호 들어가 있고, 소유자 표시 들어가 있고,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들어가 있고, 소유권 지분이 들어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특징들, 소재지번은 모두 공통. 고유번호는 어디 빼고 도면 빼고 다 있다. 도면 빼고 다 있다. 이걸 뭐 한 장씩 따서 암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야. 기억이 남지도 않고 한두 개를 암기해야지. 몇 개 암기하면 그 한 장씩 따서 암기하고지. 지금 과목이 6과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더 어떻게 다 암기했어? 여러분 무슨 컴퓨터입니까? 딱 저장 누르면 딱 고정. 그냥 저장됐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용량이 초과됐습니다. 삭제하세요. 야, 항상 용량 초과야, 우리는 들으면. 이게 들어가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우선 이런 이론적, 논리적으로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됩니다. 문제 풀 때 해결이 돼요. 지금은 이게 해결될까 의문스럽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 몇 가지만 잡아주면 문제 다 해결돼요. 어떻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나 나와 있던, 이런 책도 다 여기도 나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98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98페이지 보면 밑에 뭐 도표 하나 그려놓은 거 있죠? 그 등록사항을, 이 도표를 여러분 사진 찍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서 컨닝을 할 거예요, 뭘 거예요? 이렇게 도표를 하나 그려놓고 큰 책, 뭐 열 몇 가지 전부 다 써놨어. 이거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다? 장식물이야. 책이니까 장식. 여러분들 다닐 때 장식물 많이,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죠?
귀걸이, 목걸이, 뭐 여기다 뭐 마스카라 하고 다녀. 그런 게 없어도 뭐가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은 장신구에 속하는 거. 책이니까 최소한 장신구를 만들어줘서 책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활용 못합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이거 어떻게 그 도표를 머릿속에 딱 찍어가지고 와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걸 답을 체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뭘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이것도 복잡한 게 이것도 복잡해. 우리 머리 이것도 기억하기가 복잡해.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해줘야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다 정리했습니다. 1페이지 프린트물 다 정리했죠? 예. 그래서 거기 채워놓지 않은 거 혹시 있으신 분? 없죠? 다 채워놓으셨죠? 예. 이게 지적공부 등록상 정리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냐? 여러분 98페이지에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참고로 97페이지 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건 이제 종합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세요. 자, 97페이지 보면, 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각 지역공부와 등록상 연결 틀린 걸 찾아봐라. 토지대장, 소재, 고유번호. 자, 소재는 다 공통이지. 볼 것도 없지.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했지?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 임야대장. 차이가 없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똑같아. 집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원, 개별 공시가, 이거 개별, 아까 여기 뭐 들어가는 개별 공시가 들어갔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적도, 첫째가 뭐예요? 도면하면 경계. 경계 있죠? 경계. 그 다음에 건축물 위치, 아까 건물 위치, 이것도 있다 해서 위치. 그 다음에 공유전 명부, 소유권 지분, 전유분 건표시. 보세요. 소유권 지분은 들어가지. 전유분 건표시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간 거 여기다 집어넣었죠? 이거 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세 가지 기억해 주라고 했죠. 이거.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기본 특징만 하면 답이 다 보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열 몇 가지씩 암기 안 해도 이런 정도만 정리하고 나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 문제는. 자, 넘어갑니다. 기타 장부로서 뭐 일람돈이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100페이지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요거는 새롭게 들어가면서 한번 출제는 됐었어요. 등록사항이나 이런 것이. 즉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8가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지상경계점 등록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일람돈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건 지적공부 자체가 아니에요. 다만 지상경계를 새로 설정하게 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 놔라, 이 조문이 들어가니까 한번 냈는데 여기에 등록사항이 뭐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소재지문 다 공통사항 들어가고, 뭐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에는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역이 뭔지, 경계점을 사진 파일, 사진 찍어서 그걸 파일로 등록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이런 것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게 나오니까 한번 출제했던 거예요. 이걸 뭐 암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식은 오른쪽에 있듯이 101페이지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모양이 나왔지? 거기 보면 소재 지번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위치도, 그 다음에 뭐 토지 이용 계획 등등이 있고, 밑에 보면 경계점 부호, 표지 종류, 경계점 위치 이런 게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경계점 좌표값, 경계점 위치 설명도, 뭐 사진 파일 있으면 올리라고, 이런 식으로 등록사항을 한번 예시를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암결하는 건 아니고, 아 이런 장부도 있구나 이거 말아. 뭐도 있다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서는 103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뭐 결번대장이 지번세입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장부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나오죠? 예,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넘어가서 부동산 종합공부 프린트물은 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4번 부동산 종합공부 네모칸 친 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가 설치 운영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무엇을 등록하는가, 이런 내용들이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조문 내용을 보면 누가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거기다 씁니다. 지적소관청. 항상 지적문제는 여러분 어디가 문제냐면 논점이 그 권한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겠어요. 권한자가 즉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여기 시도지사인지 지적소관청인지 이 셋 중에 누가 이걸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 설치 운영권자 누구라고? 지적소관청. 그리고
자, 이 부동산 종합공고는 멸실시에 대비해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누가 한다고 했어요? 복제도 지적 소관청이. 그래서 소관청은 이걸 복제에서 관련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종합공고에 대해서 지적 소관청이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고를 관리 운영하며 영구보존해야 되고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복제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놔라. 그 주체는 누구라고? 지적 소관청이다. 꼭 기억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등록하느냐?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에 104페이지에 표시되어 있고 거기 반가로 2번 이렇게 크게 나온 거 2번 등록사항 별표하고 그 내용을 오른쪽 우리 프린트에 써놔야 돼. 자, 첫째 뭐가 들어간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토지의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이 네 가지 기억해 줍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를 부동산 종합공고에 일단 등록사항으로 일단 규정했어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도 있지만 이 네 가지는 일단 기억해둬야 돼요. 법에 규정된 거니까 법률에. 이 부동산 종합공고 등록사항이 잘못됐을 때 이건 등록사항 정정 규정을 준용해서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관리하는 원부가 즉 여기에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이 있으면 이걸 등록하는 등록사항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직권을 정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고의 열람이나 종합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발급을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열람 및 증명서 발급도 된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보시면 등록사항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최근에도 나옵니다. 부동산 종합공고 등록사항 해당하지 않는 거. 첫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 뒤에 건 관계 법률은 볼 필요 없고 2번,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3번, 토지 이용 규제. 4번, 부동산 보상. 5번, 부동산 가격. 뭐예요? 네, 보상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등록사항을 물어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어딜 보냐면 106페이지 펴보면 지역공고 보존관리. 자 이렇게 가시적 지역공무원 해당 지적소관청 지적서구에 보존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서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역공고를 영구히 보존하라. 이 가시적 지역공고 이걸 반출하려면 평상시라면 비상시라면 천재지변에 있을 때 반출할 수 있어요. 평상시라면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만 반출이 됩니다. 이 가시적 지역 공고는 자 어떻게 된다고? 천재지변이 있거나 천재지변이라는 건 뭐예요? 화재나 지진 등이 발생해가지고 지역 공고 불에 탈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세종시청에 불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종이에 쓴 거 담당 공무원들 어떻게 돼? 가지고 나가야지. 반출할 수 없으니까 불이나 쬐고 앉아있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시도지사 승인, 충남 도지사 승인 받으라고? 그럼 승인 받으라고 전화했더니 지금 대통령 경선한다고 정신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승인, 전화도 안 돼. 연락도 안 되고. 승인 받을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에 있으면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반출. 알았어요? 그럼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사전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반출된다. 이 얘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지적정보전담관리구 설치운영권자 이건 누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여기서 누가 하는 거예요? 장관이지? 지적정보전담관리구 누가 설치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거기 프린트맨에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전담관리구는 누가 설치운영한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공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써졌고 여기에 등록하는 자료가 무엇인가? 이거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장관은 지적 공보를 과세, 세금 부과하거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 가지 거기 쓴 거 기억합니다. 자, 네 가지 이거 주가 공보,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이 네 가지 기억해 줍니다. 부동산 등기. 자, 지역정보전담관리기구에 등록한 자료 네 가지 기억해 주라고 했어요. 밑줄 친 거.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딜 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지적 전산 정보 자료, 도면의 복사 같은 이런 공개 과정에서 특히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 절차, 요 두 가지는 알아야 돼. 전산화된 자료, 지적 전산화된 거기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 절차가 있죠? 요건 꼭 기억해야 돼. 지적 전산 자료. 요걸 이용하려면 이건 두 가지, 헌법상의 두 가지 어떤 그 기본권이 상충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국민의 알 권리란 이런 정보하고 어떤 권리가 상충하냐면 프라이버시권, 사생활 보호 관련된 프라이버시권하고 상충하고 있어요. 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전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되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많이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개인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할 때는 두 단계를 거쳐서 첫째, 심사를 받아라. 그리고 심사를 거친 다음에 승인 또 받아라. 1단계 심사 단계, 2단계 승인 단계. 이렇게 거치라는 거예요. 심사와 승인을 받아서 이걸 이용한다. 심사와 승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깊이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 깊이 생각한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심사숙고한다. 그렇지? 근데 여기 지적에서는 심사승인한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심사승인한다. 이렇게 기억해줘요. 1단계 심사단계, 2단계 승인단계. 그럼 심사단계에서는 누가 심사를 하냐?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게 과연 공익적, 이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생활 보호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익성이 있는지, 적합한 건지, 또 사생활 침해가 있는지 여부, 이런 공익성, 적합성 등등 이런 걸 다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이것은 뭐 국가가 뭐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맡겼더니만 요 전산 자료를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이용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런 공익성, 적합성, 타당성, 사생활 침해 여부 이런 걸 다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허용해줘요. 그러면 심사가 끝나면 승인을 또 받아야 돼. 승인 받을 때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범위가 이게 전국 단위 자료냐 또는 시도, 이때는 이건 광역단체예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단위냐에 따라서 이때 승인권자가 달라져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또는 시도지사 승인을 필요하냐, 지적소관청 승인이 필요하냐, 이것은 달라지는데 전국 단위 자료는 이게 전체 다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도 단위 자료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 승인이 필요하다. 즉 범위별로 차등이 있다. 단계별 차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는 모두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소관청, 시군구 단위는 지역소관청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낼 때, 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 중앙부처일 때는 뭘 쓰냐면 수입인지란 말을 써요. 수입인지. 지방 이쪽은 수입증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지. 그래서 수입인지나 증지를 쓸 수도 있고 내고선 사용할 수도 있고 현금 결제나 전자화폐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사용료 내고 하는데 여기서 용어만 조심하면 돼. 이런 것도 출제됐었기 때문에 수입인지라는 말은 중앙부처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에요. 지자체는 수입인지라는 말 안 써요. 증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준 거. 다만 새로 추가됐던 부분이 어디냐, 거기 보면 심사 승인이 면제에 관련된 건데 맨 밑에 107페이지 하단에 있고 108페이지로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책에서는 이건 왜 이건 좀이 들어가냐면 이 사생활 보호라는 건 남의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할 때 이때 문제되는 거예요. 누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는 사채업자가 이걸 채권 추심을 해서 이걸 조사한다고 이런 때는 안 돼요. 이런 건 공익적 차원에서밖에 이용 못해. 도로 건설 뭐 이런 걸로 해서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예정지 토지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사채업자들이 사익적 차원에서 이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개인적인 정보와 누출 등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사생활 침해 여부가 없는 거. 어떤 게요? 토지 소유자 자기 토지 정보를 이용하는 것. 남의 걸 침해할 게 없지.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심사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받은 거, 그것도 자기 토지야. 즉 상속이라는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겼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즉 피상속인 명의로 돼 있는데 아직 등기만 안 한 것뿐이야. 상속인이 그걸 이용한다. 그럼 자기 땅이야. 이런 것은 타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가 없어. 그러니까 심사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한번.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가면서 한번 출제했었어요. 자, 그러면 10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 토지에 대해서? 자기 토지에 대해서 전산자를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해서 그 상속인이, 자,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자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할 때는 심사 승인, 승인이나 심사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 때문에 사생활 침해 여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이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문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알면 시험장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공 복구를 봅니다. 복구. 자, 109페이지 보면 지역공 복구라고 나와 있지? 복구. 자, 복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복구. 그렇죠. 이 딱 코드가 이렇게 맞아요. 재복구, 수해, 이런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강원도에 무슨 어떤 마을이 휩쓸려 나갔다. 그럼 그 복구, 우리 요새 집중호우로 이런 게 나타나면 복구한다고 막 다니잖아요. 그럼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그럼 집이 떠내려가서 집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 복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지역공부도 언제 복구하는 거냐? 지역공부가 멸실 등으로 없어졌어야 돼. 그때 지역공부를 만들어놔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복구. 자, 그래서 복구의 개념은, 자, 지적공부의 전부터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야 되는데 누가 한다 해서 여기?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 즉 전사된 건 시도지사고 일반적 가시적 지적공부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복구합니다. 이때 어떻게 복구하느냐? 그 책에서 먼저 체크 한번 해봅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의의에서 복구란 천재지변 기타 원인으로 지역공무가 멸실된 경우 지역소관청이 멸실훼손 당시 지역공무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멸실 당시 지역공무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복구다라고 개념을 써놨어요. 근데 복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복구 자료하고 절차가 중요한 건데, 그 복구 절차는 다음 페이지에 순서가 나와 있을 것이고 복구 자료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특히 복구 자료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과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요약집에는 써놨지만 이 복구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에 복구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겁니다. 자, 멸실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거기 지체 없이라고 써놨지? 거기 지체 없이 가로치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멸실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 없이. 누구 승인받는 절차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공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소관청 의무야. 국가가 해놓아야 돼요. 그런데 멸실됐다면 이걸 누구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 지체 없이 복구해요. 지체 없이. 그때 복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요? 소유자는 기준이. 소유자 기준이 어디라고 했지? 네? 등기부에 등기. 근데 등기했다면 등기부를 통해서 복구하면 됩니다. 등기부. 근데 모든 토지가 다 등기됐다고 했어요? 안 된 것도 있다 했지? 그럼 안 됐으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복구하려고 할 때는 지적공부가 멸실 등 없었으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소유자를 모를 땐 누구 거라고 해서 그 소유자는 국가 거예요. 국유. 그러면 일단 국가를 상대로 뭐 해야 돼? 판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 자, 소유자에 대한 복구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토지 표시에 대한 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표시에 대한 것은 자, 보면 지역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나 토지 이동정의 결의서, 여기에 등기상 증명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소관청이 작성하나 발행한 지역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거나 또는 복제된 지역공부, 그 다음에 법원 확정 판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토지 복구 자료를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복구 자료를 쓰려면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돼. 소관청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기관에서 사적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는 복구 못해요.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복구 자료 중에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다양하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부분 두 가지 제한된다. 어떤 거?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로 제한돼 버려요.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자, 그다음 복구 절차와 관련해서는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자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 복구할 근거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라. 이게 뭐다? 복구 자료조사. 자료조사해 봤더니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를 찾아냈어. 이때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를 토대로 복구 자료조사서를 만듭니다. 복구 자료. 그럼 복구 자료조사서는 과거에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나중에 무엇을 복구한다? 대장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가 뭐냐? 복구 자료도. 복구 자료도 이것을 찾았으면 복구 자료들 근거로 나중에 도면을 복구합니다. 그래서 복구 자료 조사서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고 만약에 이러한 복구 자료 조사서나 자료도 자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아무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근거 자료가 없으면 맨 땅에 헤딩해야 돼. 처음부터 어떻게 측량부터 다시 해야 돼. 이게 뭐냐? 복구 측량. 지적 측량 13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온 복구 측량을 해야 돼. 복구하기 위한 측량을 하는 거야. 왜? 토지 표시를 하려면 측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적 측량을 복구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돼.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게시해. 게시해서 그 토지 표시나 여기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아줘야 돼요.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보고 내 땅 면적이 왜 과거와 다르다 이런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아야 돼. 이의 신청. 이게 바로 15일 이상 게시한 다음에 요 게시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이의 신청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예요. 순서가 제일 먼저 뭐 한다고? 복구 자료를 조사해봐라. 그래서 근거 자료가 있으면 복구 자료 조사서나 자료도를 만들어라. 이게 없다면 복구 측량부터 다시 해라. 그래서 결과를 15일 이상 게시해라. 그리고 이의 신청을 다 받아주고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복구하라. 이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복구 절차 순서 그 흐름만 파악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적 공부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지금 지적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록사항의 등록사항. 아까 얘기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게 뭐다? 소재 지번은 다 공통이다. 근데 고유번호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는 없다. 고유번호 몇 자리라고? 19자리다. 앞에 10자리는 뭐다? 소재, 즉 행정구역 표시. 뒤에 8자리는 뭐다? 지번. 여기 지목이나 면적이나 소유자 표시는 없어요. 이거 없는 거 알아두시고. 11번째 숫자 하나. 요게 11번 숫자가 1일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 3일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든다. 요때 3일 때의 지적도는 11번째 숫자 1일 때의 지적도와 차이가 벌어지더라. 물론 축적도 차이가 있고 요 세 가지 등록사항 중에 요 세 가지 3일 때의 지적도 11번째 숫자 3일 때 요 지적도에만 나올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제명 다음에 좌표 경계점 간 거리 이 도면gal 측량하면 안 된다라는 측량할 수 없다는 규정. 알았어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여기 여러분 네모칸에 다 친 거 그런 내용들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토지 이동 넘어갈 겁니다.